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13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22개 시군 교량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에서는 자동차 세대가 충돌했고 해남과 여수에서는 산불과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의 경우에는 지난주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전망입니다. 특별법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 군공항 주변 지역에 KTX 광주 송정역이 운영되고 도심 권역이 개발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고 2016년 국방부가 사업 적정성을 통보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는 고흥과 무안, 영광, 한평, 해남 등 5곳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도록 지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 국민들은 광주 전투 비행장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수차례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는 마치 광주 전투 비행장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광주 서구 갑지역구 송갑석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 비용 융자 지원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15.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특별법이 통과돼 이전 부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후보지 결정까지 적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전남도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현대사모중공업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해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으며 대한조선도 2024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신규 인력 양성과 숙련공 고용,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인력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생산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과 훈련수당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 3,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교량 긴급 안전 점검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점검 대상은 지방도와 위임국도 교량 609곳과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 794곳입니다. 기존 교량 확장 구간의 경우 연결부 재료 분리 여부와 콘크리트 균열 상태, 누수, 백태 등이 주 점검 대상입니다.
캔틸레버 보도교의 경우 용접 부위와 볼트 체결 상태, 바닥판 이상 여부 등이 주 점검 대상입니다. 정철 전라남도 의원이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에 대해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평의원의 기능을 정상화해 심의 의결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립대는 이를 무시한 채 교수회의 의결권만 삭제하고 교수회는 심의기관으로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도립대 교수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까지 혁신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11일 오후 2시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광양시 진월면 부근에 추진될 걸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땅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무안에서는 자동차 세대가 충돌해 탑승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해남과 여수에서는 각각 산불과 선박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문이 뜯긴 채 갓길에 서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8일 낮 3시 18분쯤 전남 무안의 한 국도에서 차량 석 대가 충돌한 겁니다. 당시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 가운데 2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은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순천에선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걷던 한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겁니다. 이 남성은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을 달리던 택시에서 내려 100m가량 걸어가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다툼 끝에 내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8일 낮 1시 40분쯤 여수에선 항의하던 예인선의 기관실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선박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10시 반쯤 해남 화엄면에선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해외 공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1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1월에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입니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도 될 텐데요.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겠죠. 기존대로 보면 내년 2월이면 각 정당별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구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는 12월부터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워지는 시기겠죠. 그리고 내년 4월 10일 대망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심은 누구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당에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1호 학교 돌봄터가 신안군 아패동초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동사업 모델로 학교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과 달리 지자체가 운영 주체를 담당합니다.
아패동초 학교 돌봄터는 1, 2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림책 수업과 독서 논술, 교과 보충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소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소재 여행사가 방문 인원과 관광지 입장,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외국인 4인 이상 소그룹을 유치한 순천시 소재 관광사업업체는 1박에 7만 원, 2박에 10만 원 상당의 상품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110여 곳이 참여해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교류했습니다. 여수시는 홍보 영상과 함께 장군복 입어보기, 축제 골든벨 등 이색적인 이벤트로 이목을 끌었으며 민간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무안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을 건절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상품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매한 뒤 환전하는 행위입니다. 무안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환전 근거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은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단속한 결과 상품권 대리구매 등 10건이 적발돼 부당 이득 금액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목포에서 모두 5번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가지며 지역민과 소통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목포의 광역의원 선거구 5곳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 현황,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민선 8기 목포시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 예방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5만 8천 명이 대상이며 치매약 처방 당일 진찰료와 약제비가 매달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수소 충전소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아페읍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수소 승용차 보급과 함께 공영버스를 점차 수소 전기버스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의 올해 3개월 매출이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운영에 들어간 뒤 2022년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매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고흥군은 한우와 삼겹살, 오이, 쌀 등 지역 농특산물을 골고루 판매해 지속적인 판매 구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해 2023 인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인구 포럼은 로컬의 재발견을 주제로 오는 14일 광양읍 인설이 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곡성에서 멜론을 키우는 농부 강래호 셰프 등이 강연자로 나서 지역 자원의 가치와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의 해양 자원으로 만든 화장품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화장품은 완도의 다시마와 미역귀 등 해조류로 만든 보습크림과 마스크팩 등 모두 4개로 구성됐고 캄보디아와 스페인, 미국, 러시아 등 5곳에 보내기 위한 선적 과정이 지난 7일에 진행됐습니다. 수출 계약은 25만 4천 달러 규모로 정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